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며칠 새 옷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잘 챙기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얼마 전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었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이 됐는데요. 독감 백신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주죠. 오는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고 맞아도 되는지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정부가 앞으로 백신 유통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우리의 따뜻한 이웃, 마을 공동체를 살펴보는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소식 들어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초소형 자동차들이 많이 보이죠. 우편 배달도 이 초소형 전기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초소형 전기차 과연 안전할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마을 공동체란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곳,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종종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YTN 라디오에서 참 다양한 프로그램의 리포터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청취율 전화 받으시면 어떤 프로그램 듣고 있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네요. 전혀 시키지 않았고 이게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답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만나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매력을 가진 마을 공동체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도 마을 공동체 모임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번에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죠. 네, 이 모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현재 청년들의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그런 공동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공동체 이름은 청년숲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경기도 마을 공동체는 청년숲인데 네. 어떻게 활동하게 된 겁니까? 네, 이 모임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로 구성이 됐고요. 예. 이 청년들이 자조금융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주거와 빚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마주치게 됐고요. 이 조지현 대표는 청년들의 경험과 이런 비슷한 심정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의 청년숲이라는 공동체 모임을 만들게 된 건데요. 예. 이 청년숲 조지현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모든 청년들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사실은 많은 이런 사회적 요건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소확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알아가고 이제 고쳐나가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 문제에 대한 주거, 빚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 같은 나이 또래가 많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 서로 좀 자신의 경험과 어떤 심정을 잘 공유하는 그런 네. 자리 같습니다. 이혜리 리포터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이 청년숲 회원들을 만나러 갔을 때는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그 스터디 카페의 스터디 룸에서 청년 금융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 청년숲 공동체 회원들은 금융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청년들은 그동안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물어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한 부분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숲이라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청년숲에는 주로 어떤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회사 생활에 대한 어려움, 예. 이직,
또는 뭐 상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요. 아, 상사에 대한 고민이요? 네. 저도 가도 됩니까? 오셔도 됩니다. 청년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날 강연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예. 강연을 들은 절반의 그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빚이 있는 청년들이라서요. 빚 탕감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참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죠. 네, 예. 특히나 이번 강연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강연을 들은 이 이윤혁 씨, 이 청년은 요즘 빚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 강연을 신청하게 됐고 예. 함께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저와 함께 이 강연이 진행됐던 현장으로 가보시고 이어서 이윤혁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갚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도덕적으로도 맞고, 신용이라는 거는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도 올라가거든요. 이번 기회에 네트워킹이 잘 돼서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 같이 영향력 있게 행사를 하면 될 것 같고, 대학 졸업이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등록금 대출이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고 있었는데, 빚을 이렇게 관리하는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유익했고, 이런 청년 활동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좀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네. 저는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예,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금융에 관심이 많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은 이제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학생 때부터 신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예. 이날 강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금융 지식을 알려줬습니다. 이 금융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더라도 사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나 또 조언을 받을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기가 좀 답답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증을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특히나 금융 관련된 전문가를 직접 알아본 다음에 강연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스스로 공유를 해보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빚을 갚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유익했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청년숲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한지윤 씨에게 들어보시죠.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처음에 다 광고밖에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해주고 개인 질문에 다 답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 유익했고 어디 갔을 때 이제 모르고서 이제 당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게 힘이라고 배워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힘들어하고 내가 해야 될까 이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 저라도 이런 강의를 들어서 내 주변,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네, 공동체 모임이 비슷한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좀 비슷한 또래가 가진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또 해결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끼리 더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그 공동체 모임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모임을 가진 그렇죠. 2030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되니까 외롭지 않고요. 또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상식들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알아가고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 청년숲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강의를 3번을 듣게 돼요. 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각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지몰 같은 게 청년몰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또 어떤 정보를 얻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런 예.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조지현 대표도 서로 청년들끼리 어려움이 있으면 정보도 교환하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이 조지현 청년숲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문제를 저도 청년이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필요로 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 청년들이 주거랑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작게는 뭐 같이 공동 뭐 쉐어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초가 자조금융이었을 때 자조금융을 할 수 있게 만들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단체를 좀 키워나가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청년들의 경우에는 뭐 대학생,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본인의 그런 신용 관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앞으로 회사 생활도 할 거고 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슬기롭게 이렇게 자신의 그런 돈 관리를 잘 알아두고 있어야 나중에 또 미래를 설계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청년들이 평소에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았는데요. 예. 사실 그 청년들의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든든한 회원들과 함께 하니까 적어도 외롭지 않으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 마을공동체 청년 숲을 만나봤는데요. 비슷한 또래의 이웃 청년들을 들이 모여서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정보도 알아가는 이런 모임들 우리 동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 마을공동체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도 다양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스핑크스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예. 스핑크스 자세는 굽은 척추를 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이 말린 어깨와 굽어있는 가슴을 활짝 열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뭔가 뱀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고대 이집트 유적인 스핑크스 그거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 스핑크스와 비슷한 형태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동작을 취해볼 거예요. 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바닥에 배를 대고 편안하게 엎드려 볼게요. 예. 양발 간격을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시고요. 발등도 바닥에 꾹 눌러볼게요. 두 손을 얼굴보다 살짝 앞에서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바닥 짚어보시고요. 예. 두 손바닥으로 바닥 꾹 밀어내면서 상체 천천히 살짝 들어 올릴게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까지 상체를 들어 올리셨으면 예. 팔꿈치 구부려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조여볼까요? 네, 겨드랑이 조이셨으면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닥에 내리시면서 이 어깨 바로 밑에 네.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 팔꿈치가 어깨보다 앞이나 뒤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위치하셔야 돼요. 예. 겨드랑이 반드시 조이시면서 그 상태 유지하시면서 들이마시는 호흡에 계속해서 내 가슴을 천장 위를 향해서 들어 올릴게요. 시선은 천장 멀리 바라보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네. 내쉬는 호흡에 허리 긴장을 풀게요. 엉덩이 긴장도 툭 풀면서 깊은 호흡 10초 이어갑니다. 이렇게 호흡 이어가시고요. 예.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등허리 부분도 뻐근하면서 네. 척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느낌 들어요. 맞습니다. 허리가. 예전에 우리가 왜 뱀 자세, 코브라 자세 배웠잖아요. 예. 그 자세랑 비슷한 그런 동작이에요. 그런데 요 스핑크스 자세가 조금 더 완화된 그런 예.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척추 전반적인 자세, 척추 전반적으로 좀 이런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서 허리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굽어있는 어깨, 말린 어깨들을 펴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자세가 구부정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예. 자세를 따라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 거북목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쫙 펴주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북목에도 정말 도움이 돼서요. 예. 우리 형진 아나운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분여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하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고민 있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이 시간 정말 핫한 코너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상담 가능한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소식 듣고 오시죠.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초등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아이들에게는 문예체 체험을 제공해줄 시립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조성 중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1호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강지현 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예. 예, 아이들이 이동하기 쉽게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안전하게 놀면서 쉴 수 있는 돌봄 공간입니다. 예. 예, 그동안 보육 체계가 잘 갖춰진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 돌봄 교실 외에는 마땅한 돌봄 기관이 없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발생한 돌봄 공백 문제는 사교육 시장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그리고 저출생 등의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초등 연령기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초등생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방과 후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생이 방학 중이나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입니다. 예. 자, 거점형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는데요. 이번에 개원하는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어떤 시설입니까? 네. 거점형 키움센터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예. 네, 거점형 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핀란드 아난달로형 초등 돌봄 시설인데요. 예.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좋은 돌봄을 원하는 양육자들의 소망을 반영했고요. 최소 1,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 기존 소규모 돌봄 시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문예체 체험과 심리 정서 지원 등 다양한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거점센터에는 실내 놀이 공간도 있고요. 쿠킹 클래스나 3D 메이커실, PBL싱 등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도해서 즐기고 아동 발달기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원하게 되는 1호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1호 센터는 노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 올해 10월 12일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에는 노원 도봉권에 있는 중소 돌봄 기관들을 대상으로 센터 탐방하고 문예체 프로그램을 이제 시범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예약과 프로그램당 이용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예. 그래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부모와 아동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용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예, 거점형 키움센터는 주중에는 권역 내에 있는 중소 돌봄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예. 예, 권역 내의 중소 돌봄 기관에서 거점형 키움센터로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이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 자세한 정보는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거점형 키움센터가 처음으로 이렇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올해는 노원 도봉권에 1호점이 이제 10월 12일에 그리고 동작권이 있습니다. 2호점인데요. 요거는 11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종로 서대문권의 3호점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수요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 수요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좀 아이 키울 수 있는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강지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2인용 혹은 그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요즘 참 많이 보이는데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전기차라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쇼핑몰에선 주차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하던 우편 배달도 이 초소형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 시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 문자 정말 많이 오니까요. 지금 보내주셔야 자동차 관련 상담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에 먼저 문자 들어온 거 잠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YTN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YTN 청취율 1위 가자님께서는 전화기 2대 모두 연락 오면 모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번 설문조사 답할 겁니다. 슬라생 청취율 높으면 2시간 늘려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없어지는 게 더 빠릅니다. 2시간 늘려가는 것보다는요. 네, 이게 현실이고요. 아무튼 전화 오시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서옵쇼 출연진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홍보 또 스팟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평일 오후 12시 10분에 방송되는 어서옵쇼에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도 뭐 많은 프로그램 또 출연하고 있잖아요. 타 방송에. 네. 만약에 전화 받으시면 본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프로그램 얘기하실 거죠? 나가는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진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또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초소형 전기차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초소형차가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초소형차 하면은 1인승, 2인승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명 이제 전문용어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마련을 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에 2륜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L7이라고 해서 그 2륜차로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로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예. 보통 가장 적은 차가 경차이지 않습니까? 그 경차 밑에 초소형차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군요. 크게 보면은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륜차하고 자동차하고는 이 기준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로 됐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최고 수준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좀 운전하다 보면 네. 그 벤츠나 르노 삼성 같은 그런 차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르노 예. 삼성에서 나오는 조그만 차 아마 보셨을 예, 겁니다. 예. 그게 이제 1인승 또는 뒤쪽에 안고 타는 2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원래 예. 10년 전에 유럽에서 먼저 나왔던 차인데 모양도 독특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 자체가 국내 부산 공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예. 그 차 자체가 이제 국내 모델이에요. 국산 모델입니다. 100%. 예.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고 이 차가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가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무공해 지역의 어떤 단지 내라든지 관광 지역이라든지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읍면동이라든지 이 고령자분들이 운전하기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예. 동남아 쪽 같은 수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국내에서 일단 미래의 먹거리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동수단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니, 마트에서 파는 거죠? 팔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 보통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보조금 자체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받으면은 보통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운영 유지비라고 해봤자 충전 비용인데 한 달에 10,000원 들어갈까요? 많이 쓰면 10,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예.
아니 그동안 이런 초소형 차량의 경우에선 국내에서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았다가 네.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건가요? 많아졌다는 거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년 동안에 판매된 초소형 차가 한 5,000대가 좀 넘을 겁니다. 예. 근데 확대되는 부분들이 점차 역할 분담이 커지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2016년에 기준을 마련했지만은 또 이륜차가 아니라 자동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 뭐 자동차 아실 거예요. 후진할 때 후진등도 들어와야 되고요. 예. 또 이 브레이크 제동 강화도 지금 시켜야 되고 각종 등하 장치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더욱이 지금 강화되는 게 ABS라든지 에어백도 의무화시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향후 지금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은 1, 2년 이내에 충돌 기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뭐 이륜차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만큼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초소형차에 대한 부분들은 유럽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은 일본이나 미국도 시장이 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보통 4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사는 마을들이 미국 전역에 2, 3만 개가 포진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주로 어떤 걸 타고 다니냐면 초소형차가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골프 카트 아시죠? 예. 골프 카트에 문만 달아놓고요. 이거 끌고 다닙니다. 청소년들이요.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예. 정식으로 자동차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골프 카트 가지고 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미국 시장이 아닌가. 또 말씀드린 동남아 시장 등 앞으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의 먹거리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 일단 차량이 정말 작잖아요. 네네. 안전합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범죄에 집어넣지만은 사실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기보다도 자동차의 만큼 안전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초소형차 자체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시속이 80km 미만이거든요. 예. 그만큼 일반 국도라든지 일반 도로뿐이 못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자동차만큼 안전하지 못해. 당연히 자동차만큼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반 이륜차하고 자동차 중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륜차를 한번 생각하시면은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요. 예. 그만큼 이륜차는 충돌이나 추돌 약간의 접촉 사고만 있어도 사람이 위험하죠. 날아갑니다. 예. 굉장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된다 보고 있는데 일반 자동차보다는 경차 같은 뭐 충돌 테스트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충돌까지 들어가면은요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초소형차에 관련된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그동안 우편 배달할 때 사용하던 이륜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또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초소형 전기차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안전성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집배원 배달 업무를 초소형 전기차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택배 이 우편 용으로 사용하는 건 보통 이륜차를 사용하는데 한 16,000~17,000대가 전국에 있어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해서 위험하죠. 예. 실제로 일도 과중돼 있지만은 위험한 용도이기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간 생기는 사고 건수 자체가 수천 건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만큼 문제가 있는데 이걸 초소형차로 바꿔서 지붕도 있고 또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또 차의 안전도를 따진다면 이륜차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만 대를 지금 초소형차로 바꿀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서 작년까지 1차적으로 1,000대가 지금 보급돼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안전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너무 강조하고 있고 또 왜곡된 부분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소형차에 관련된 기준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유럽, 일본 외국의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안전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도요. 국토교통부의 안전 기준 통과했고요. 환경부의 환경 기준 통과했고 또 우체국 예를 들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 한 20가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통과한 것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거니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은 좀 과도하게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초소형 전기차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이것도 협회장 그런 거 하십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생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일부 부품을 가져다가 예.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대부분 국내에 판매되는 것은 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한 가지 모델은 원래 스페인 공장에서 나와서 100%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국내 부산 공장으로 완전히 시설을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완전 100% 국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지금 길거리를 서놓고 있는 초소형 차는 국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세계로 봤을 때 어느 괜찮습니다. 정도입니까? 지금 전기차가 내년에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진검승부가 내년부터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간혹 드리거든요. 초소형 차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일반 대기업 모델보다도 중견기업의 먹거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 차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진출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우리가 말하면 강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동남아 쪽 가보시게 되면은 오토바이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만 차들 매연 뽑으면서 달리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 각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이 괜찮다 보니까 이 국내 모델을 지금 자기네가 수입을 하겠다. 자기네가 지금 합작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시하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만 노력한다면은 이 시장 개척은 동남아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저께 일부에 출연하셔서 이 현대자동차의 코나 이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배터리 문제.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상당히 좀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도 그렇다면 화재가 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일반 자동차만큼의 사고는 생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초소형 차 자체가 화재가 생겨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화시켜서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또 요새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원래 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장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나 몇 년 있으면은 아마 전해질 자체가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열도 발생을 하면서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4, 5년 이후에 탑재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안정성에 대한 것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다 통과하는 부분들이고 또 정부에다 납품하는 경우는 납품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수백 가지 항목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초소형 전기차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최고 속도는 일반 자동차처럼 나옵니까? 한 80km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도에서 7, 80km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조그만 게 그 정도 달리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또 하루 운행하는 게요. 500원 1,000원입니다. 운행을 하루 종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전 비용 자체가 1,000원 단위로 나오니까 거의 뭐 운행비는 거의 제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또 심지어는 등하교육이나 주부들이 이 시장용으로 쓴다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좀 불안하다. 오토바이 타기 불안하다 그러면은 초소형차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갈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상담 문자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죠. 네, 6040번님. 새 차 산지 10개월 정도 되고요. SUV 디젤 현재 2만 킬로미터 조금 넘게 탔습니다. 점검을 무엇을 받고 무엇을 교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만세 하셨네요. 네. 한번 10개월 정도 운영하셨으면 무상 AS 기간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한번 무상 AS 한번 들어가셔서 점검만 한번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뭐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서 좀 배우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뭐 타이어 점검부터 엔진 본인 열어서 뭐뭐를 좀 봐야 되는지 이거 한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점검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점검 받으면서 또 워시액도 많이 쓰였을 테니까 워시액 보충도 받으시고 또 와이퍼 고무 상태가 어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워낙 이 폭우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와이퍼가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와이퍼 고무도 1년에 2번 이상 갈아주셔야 되니까 지금 갈아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특별히 문제는 없어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 측면에서 무상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인 좀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욱이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가 평상시보다 예전보다 엔진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예전과 같이 뭐 1, 2,000km에 교환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고 지금 2만 km라고 하셨죠. 2만 km 정도 쓰면은 벌써 한 2번 정도는 엔진오일을 교체하셨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10,000km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차인 경우에는 좀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지금 교체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들으시면서 교체를 지금 신경을 안
안 썼다 그러면요, 당연히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엔진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동시에 무상 점검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교수님이 그렇게 딱 경각심을 주시면서 말하니까 네. 저도 안 간 지가 오래됐네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KJK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봉고3 탑차입니다. 브레이크 사용 시에 뒤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소리 자체는 브레이크에서 나는 소리는 항상 같은 소리가 계속 나느냐, 예. 또는 일시적으로 처음에 차가 식어 있을 때 엔진에 또는 이제 바퀴 쪽에 열을 받을 때까지 나다가 열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안 나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제동을 할 때 삑 소리가 간단히 짧게 나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요. 아. 보통 이제 라이닝이나 패드 같은 경우가 친환경 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패드 자체가 소리가 나는 것들도 있어요. 새 건데도 예. 불구하고 2번, 3번 교체했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문제점 없어요. 라이닝이 달지도 않았고 패드도 괜찮고 예. 또 잡아주는 것도 편마모도 안 돼 있고 제대로 돼 있는데도 소리가 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못 잡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끄셔도 또 점검 받으셨다니까 예, 예.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리가 뭐 심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일단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청취율 1위 가즈남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가지 되는데 교수님 자동차 협회장 몇 개 하고 계십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인데. 글쎄 말이에요.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자동차 협회장만요? 예, 관련 협회가. 아, 그중에 장으로 맡고 계신 게 거의. 맞습니다. 다 회장이나 예. 대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뭐 본인이 만드시고 본인이 장하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체다 보니까 협회라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의 어떤 역할을 위임해서 한다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전기차 협회 이런 것들은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지금 보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조금 책정할 때도 정책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예. 공공 관련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 어떤 사안을 놓고 네. 우리 교수님께서 협회장으로 계신 그 협회끼리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협회장은 하나인데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율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바퀴가 붙어 있는 관련 단체들이니까 예. 역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상충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거의 없고 시너지를 도려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 찬이 파파님께서는 2013년식 스타레스 풀로 주유를 했는데 게이지상 4분의 1 남은 상태에서 60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계산하는 와중에 차민 연료탱크 쪽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새길래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해서는 크게 새지는 않고 연료탱크 윗부분까지 젖어 있던데 연료를 지나치게 넣는다고 탱크가 파손되기도 할까요? 아니면 단순 좀 넘치는 걸까요? 라고. 단순히 넘쳤다고 보시면 예. 돼요. 탱크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게이지하고 실제로 탱크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 자체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센서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가 정상 동작된다 하더라도 예. 계기판에 뜨는 부분이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가 났는지 또는 아예 연료 탱크에 잠겨 있는 센서가 고장 났는지 예.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연료의 양과 주입된 양과 게이지에서 표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게 되면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장난 차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 운전자분들이 누면서요 가늠을 하거든요. 오늘은 20리터만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넘칩니다. 근데 보통 넘칠 때 그냥 넘치지는 않고 딸깍하면서 그 주유기 자체가 스톱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계속했다는 게 잡고 계속 누르고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예. 보통 클릭이 되기 때문에 딱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이지의 예, 고장이나 게이지 자체의 예. 표시 문제거나 아니면 센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개를 수리하게 되면 가격은 비쌉니다.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센서 자체가 한 몇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차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요, 몇만 원에서 한 1, 20만 원 사이라고 보시니까 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0071번님, 2000년식 아토스 타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요.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차를 바꿔야지 하다가 고쳐서 차가 잘 나가면
아직은 좀 타도 되겠다 싶어서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년까지 더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더 타려고 하는데 지금 2000년, 그때까지 있을까요? 지금 20년 되셨거든요. 물론 예. 이제 주행거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가솔린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부품 공급량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차는 내구성도 좋고요. 관리만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30년, 40년도 끌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품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토스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 차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지금 벌써 단종이 된 지 한참 된 차이기 때문에 예. 부품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끄신다면 부품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노후철 같은 데 쓰실 때는요. 그렇게 예.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짧으면서 연식만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차를 폐차하고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일단은 차를 바꾼다는 얘기는요. 1, 2천만 원 현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끝까지 끄시면 되고요. 예. 부품 수급 문제가 없다 그러면 끄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냥 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좀 한적한 시골 같은 데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맞습니다. 이동 예,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요. 아마 주행거리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끄시는 분들이 1년 동안에 15,000, 2만 킬로미터를 쓰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운행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5,000 킬로미터 미만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20년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만 킬로미터 끄지 않으셨나라고 예. 봤을 때는 부품 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919번님. 전기차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초소형 전기차도 해당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전기차는 내년에 지금 최대 900만 원이 중앙정부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내년에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예. 약 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한 400만 원에서 한 7,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약간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전기차는 보조금이 한 2, 300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소형 차는요. 400만 원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예. 나온 지 전기차보다도 늦게 나왔고 또 중소기업 모델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지원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좀 낮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 4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50만 원 정도 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줄 수도 있지만은 예. 보조금 아직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점차 줄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대신 이제 예. 보조금은 줄어드는 대신 내년에 나오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좋은 모델이 굉장히 많이 그럴 수 나온다는 있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좋다는 얘기는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또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일충전 거리도 길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예. 차의 선택폭은 넓어지고 또 내구성 좋아지니까 보조금이 주는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보조금 자체가 전 세계 국가에서 낮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 또 5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예.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도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택일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421번님, 2015년식 올류 카렌스입니다. 트렁크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손봐야 될까요? 하셨네요. 트렁크는 소리 나는 것 자체가 닫혔을 때 예.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인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 때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인지 열고 닫을 때는 힌지 쪽에 예. 그리스라든지 오일을 칠해주게 되면 소리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을 때는 쉽게 없앨 수가 있고 문제는 달릴 때 트렁크 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예. 대부분 물건이 어디에 끼어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트렁크 자체가 별의별 물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 2년 전 거 3년 전 것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구석진 곳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흥미진 곳 같은 경우에 물건이 들어가서 흔들리는 경우 있으니까 예. 또 이제 하부에서 타이어 또는 비상 공구 세트가 들어있는 부분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들춰주시게 되면 소리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청취율 안내 멘트 해야 되는데 교수님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못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